여러분, 여기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땅입니다. 맨날 뺏기면서 살았는데 이번에도 뺏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우리 땅 돼도 우리나라 완전 대박나는데. 페페TV. 여러분, 칠강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독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땅, 칠강구를 놓치고 계시지 않나요? 왜 독도보다 중요하냐고요? 여기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우리 돈으로 5,87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사우디 10배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가스 매장량, 꿈의 광구. 한일 협정 탓에 33년 동안 개발 원천 금지되었고 일본의 꼼수에 따른 주장에 손도 못 대고 고스란히 잠자고 있습니다. 2011년 개봉한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한국 최초 블록버스터 영화 칠강구도 이 대륙붕을 소재로 바다 위 석유 시추선에서 괴물과 시추 대원들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영화로 대단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의 특성상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이 황금 해역 내 칠강구가 잘못하면 협정기간인 9년 뒤인 2028년 이후에는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영상이 칠강구를 대한민국 땅으로 못 박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Fact Check. 대한민국 제7강구 석유가스전은 동중국해에 있는 대륙붕 지형으로 대한민국의 제주도 남쪽, 일본의 규슈 서쪽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1970년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했으나 탐사 기술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탐사로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에 만료됩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칠강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삼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 해양법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 초기에는 기대 속에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류크, 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국 제7함대와 일어날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 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의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개발 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합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후에 동중국해의 양국 중간 수역에서 중국 측의 일방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총 16개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현재에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UN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는 칠강구 분쟁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듣고자 이미 1999년에 10년간의 조사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냈음에도 정식 문서 대신 8쪽짜리 예비정보만 제출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 자료를 제출해 일본 영토의 2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 관할 수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8일 한국 정부는 UN 대륙 방한계 위원회에서 동중국해에서 한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른다는 견해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억지인 게 한마디로 한국이 입장은 중국의 논리로는 중국에 밀리고 일본의 논리로는 일본에 밀리는 주장입니다. 칠강구는 일본의 꼼수로 영토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칠강구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석유 시추를 시작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자던 일본은 50년 동안 같이 개발해서 같이 이익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석유 시출을 하던 일본이 1986년부터 도령 공사를 중단해버린 지가 33년째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반면 겉으로 일본이 내세우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떼어내기 위한 급할 것이 없다는 분석에서 나온 꼼수라는 견해입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딸려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갑자기 시출을 그만두었고 시간을 미루어 50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에 의해 제7광구는 일본에게 넘어가는 걸 기대했다는 게 불보듯 뻔한 수작입니다. 이 7광구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보다도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7광구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대륙붕이 바로 7광구입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2,0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870조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의 천연가스가 약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칭된 제7광구를 1970년 1월 한국은 당시 해양법 기준으로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1978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대륙붕 연장설이 국제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등장하며 일본의 입장이 유리해졌습니다. 지도상 7광구의 80%가 일본의 영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지금까지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추하지 않고 7광구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7광구 협약 기간은 50년으로 2028년까지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구조를 발견하고도 일본과 공동 개발을 한다는 합의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간 서남의 해저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자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수주 가뭄을 이기고 연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3조 원에 가까운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이 창사 후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삼성중공업 측은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자동차를 일렬로 늘어났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구체적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의 말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의 액화 천연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 쇠빙 LNG선 5척에 대한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올해 추가 발주 예정이었던 쇠빙 LNG선 10척의 수주가 유력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쇠빙 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가스 운반선으로 선가가 일반 LNG선보다 1.5배 비싼 3억 달러에 육박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총 38억 달러의 누계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45%까지 끌어올렸다. 다른 빅3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까지 수주 목표 달성률이 10%대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삼성중공업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평가다. 한편 이번 계약이 올해 남은 기간 한국 조선 업체들이 기다리는 대형 수주권들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연말에 몰리는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업체들은 모잠비크와 카타르의 대형 LNG 프로젝트와 해양 플랜트 사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모잠비크의 LNG선 발주가 유력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8척씩 건조 의향서를 맺고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도 모나코 선사 스콜피오 벌커스 등으로부터 해상풍력 설치선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운임 상승 등으로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의 발주가 재개되면서 한국 업체들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효자 노릇을 한 LNG선과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연되면서 올해 조선사들의 수주가 줄어든 면이 있다면서 발주 재개는 한국 업체들엔 호재라고 말했다. 오늘의 급등락 키워드는 수주 계약, 암호화폐, 폴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거리두기다. 23일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에이프로젠 HG, TNR바이오팹, 인프라웨어, 페이퍼코리아, 우리에너지, SC엔지니어링, 코드입니다. 하한가로 마감한 종목은 없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삼성중공업 보통주는 15.69% 상승했다. 이 회사는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기저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인프라웨어는 전략 파트너사인 폴라리스 쉐어가 암호화폐 폴라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페이퍼코리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카페가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는 소식에 포장, 재지 관련주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프로젠 HG, TNR바이오팹, 우리에너지, SC엔지니어링, 코디엠이 돌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주가에 영향을 끼칠 특별한 소식은 없다.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의 선박, 해양 플랜트 제조사다. 건설업도 하고 있다. 지난 1974년 8월 5일 설립됐다. 코스피에는 1994년 1월 28일 상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1977년 우진조선 및 대성중공업을 인수했다. 1978년 창원 공장을 준공하고 1979년 거제조선소 제1도크를 완공했다. 지난 2014년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시장의 우려가 높았다. 당시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 규모가 합병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 합병계약이 해제됐다. 이 회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조선해양과 혹은 두 가지다. LNG FPSO, FPU,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원유 운반선 등을 주문받아 제조한다. 혹은 부문은 업황의 악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다.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이며 지분율은 15.98%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총합은 21.85%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 6,500억 8,394만 8,705원을 실현했다. 매출액은 7조 988억 556만 1,786원이다. 순손실은 1조 3,513억 9,685만 5,518원이다. 올 3분기 별도 기준 누적 영업손실 7,360억 4,446만 5,035원을 냈다.
매출액은 5조 1656억 5479만 2082원이며 순손실 8950억 3317만 1914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자산 총계는 13조 3640억 649만 4278원이다.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는 각각 8조 9789억 6112만 2730원, 4조 3850억 4537만 1548원이다.